다시 노래하지 않으리라. 새하얀 바다 눈귀 잠그고 잠속에 들어 꿈으로 자라는 산이요, 다 허물어져도 여름날 타는 가슴 둥둥 떠다니는 한 점 섬으로 누워 착한 이들 조금은 게으름에 졸음 겨운 이들 모여 사는 꿈길에 들어 몸 냄새 서로 섞고 물새 울음으로 잠들며 한 세상 떠다니고 싶다. 섬에서 부른 마지막 노래. 제주도는 섬입니다. 이 섬하면 우리는 흔히 전설이나 동화의 고향으로, 또는 아름다움이 가득한 낭만의 고장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친 바다를 헤치며 살아가는 억센 섬 사람들의 의지의 터전으로도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 사람들에게 있어서 섬은 삶과 역사의 본향이요, 희망과 꿈이기도 합니다. 앨범 한국 백경, 오늘은 섬 속의 작은 섬들, 제주도 앞바다에 무수히 박혀있는 섬들을 둘러보겠습니다. 먼저 본격적인 섬 기행에 앞서서 바다와 그 작은 섬들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벅찬 해돋이부터 보겠습니다. 망망대해 수평선 위에서 떠오르는 해, 바다에서 떠오르는 해는 어디서 어떻게 보든지 그 감동이 다 같으리라고 저희들은 흔히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보신 바와 같이 우도에서 보는 해 또는 주자대에서 보는 해, 그 느낌과 감동이 다릅니다. 참으로 신기합니다. 섬은 바로 선착장이기도 하고 삶의 전진기지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제주 앞바다의 섬이 어떤가 한번 기대를 해주시고요. 이 제주 앞바다에는 유인도가 8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 인적도 없는 무인도가 53개, 이렇게 합해서 모두 61개의 크고 작은 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제주 앞바다의 섬들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제주도 근처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 차귀도, 그리고 산방산 앞에 형제도가 있습니다. 또 남단의 입구 가파도가 있고 우리나라 지도 맨 끝 마라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산봉, 일출봉 그 옆에 우도를 비롯해서 서귀포 앞에 작은 섬들은 섭섬, 문섬, 범섬, 이렇게 많은 크고 작은 섬들이 있습니다. 섬을 우리가 혹시 외롭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비경이 가득하기 때문에 외롭지만은 않습니다.
먼저 범섬의 경관 우도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는데 우도의 절경이 과연 어떤가 함께 떠나보시죠. 푸른 물길을 떨치고 솟아오르는 제주 앞바다의 태양. 99개 뾰족봉이 마치 천연 성곽 같은 성산포 항에서 도항선으로 20분쯤 가다 보면 북제주군 구좌읍 연평리 우도에 닿습니다. 제주 사람들은 소섬, 우도를 가리켜 떠있는 평야라고 합니다. 성산포 새벽바다 내음이 그대로 깃들어 손에 잡힐 듯 가까이 떠있는 섬. 우도는 성산포에서 3.8km 떨어진 십리 뱃길이란 거리가 조금도 실감나질 않습니다. 마치 큰 소 한 마리가 넓적 풀어놓은 형상이며 물소가 머리를 내민 형태라 해 우도섬이라 부르는 곳. 섬 사람들은 우도의 소몰이 부문에 광대코지라는 재미있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광대코지에는 우도 십경이라 부르는 절묘한 경승지가 많이 숨겨져 있는데 특히 후해 석벽이라 부르는 섬 서안의 석벽 장관은 보는 이를 압도하고 맙니다. 그리고 섬 동면의 동안경굴은 고래굴이라 해서 그 경관이 뛰어나며 서빈 백사의 희고 고운 모래밭도 우도의 자랑거리 우도 십경입니다. 마치 뚫어놓은 대롱 같은 경굴은 천연 돌지붕을 인 우도 명승지의 하나입니다. 많은 옛 기록에 보면 이곳은 물빛이 푸른 유리와 같으며 바닷 기운이 훈훈해 온돌방과 같다고 하는데 물밑은 너무 깊어 헤아릴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다가 고요하고 맑은 봄날이면 한 번쯤 운 좋게 이 우도 비경을 보겠다고 몰려든 사람으로 붐빕니다.
해안의 모래는 다른 지역과는 좀 다른 특색이 있습니다. 그냥 바라보고 지나치는 연우 백사장과는 달리 우도 서빈 백사장의 희고 고운 모래는 직접 만져봐야 그 진가를 안다고 합니다. 그냥 돌가루가 부서진 것이 아니고 조개 껍질과 산호초가 만년 풍파에 씻기고 씻겨 이룬 하얀 분말이 꿈길처럼 아스라이 사람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 속담에 아들을 낳으면 엉덩이를 쳐 때리고 딸은 낳으면 돼지 잡아 잔치한다고 할 만큼 우도 여자들은 강하고 억세게 살아왔습니다. 해녀들의 긴 숨소리와 물질로 엮어지는 우도 해안. 긴 백사장 위에 가로 걸린 하늘을 보며 그들은 한이바람, 갈바람과 쇳바람을 느끼고 먼 가상의 섬 이어도를 생각합니다. 한국의 나폴이 서귀포 70리 해안은 제주 남녘의 풍경을 골고루 한데 보듬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풍파에 갈고 다른 해안가 바위 절벽과 서귀포 일대의 풍경이 파노라마를 펼치는 곳. 풍경을 벗삼아 한유하는 낭만 끝에는 언제나 흥겨움이 넘쳐나는 신명과 가락이 있습니다.
서귀포 앞바다의 유람선에서 바라보는 범섬은 손에 잡힐 듯 가까우려 하면 상상의 섬 이어도처럼 가물가물 눈에 스치기도 합니다. 무인도 범섬은 고려 국민왕 때 최영 장군이 원나라의 잔류 세력을 마지막으로 섬멸시킨 곳으로 유명합니다. 마치 바위가 범의 줄무늬처럼 생겼다고 해서 붙여진 범섬은 해안선 암벽의 풍치가 으뜸이며 섬 가운데에는 평평한 초지 광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서귀포 해안을 거쳐가는 해상 관광은 빠뜨릴 수 없는 제주 관광의 압권입니다. 멀리서 보면 숲을 우거진 한점섬이요, 한눈에 가득 차는 풍경화 한 폭에 불과한 것 같은 범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주도를 사랑하지 않고 못 배기는 것은 바로 이들 보석 같은 작은 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슬픈 인생일진된 차라리 망망한 장해 한점섬으로 되어져라. 어느 시인은 섬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차귀도는 거친 물고비를 헤쳐 한 번쯤 그곳에 가고 싶은 섬입니다. 그래서 제주섬 가운데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차귀도는 우리나라 최서단을 장식하는 그림 같은 섬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무인도로 외로운 곳이지만 한때는 차귀도에도 사람이 살았었고 그 흔적은 아직까지도 따뜻한 온기처럼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차귀도는 꿩의 낙원이 돼버렸고 야생 염소 떼의 질주가 우리에게 색다른 이국 취미를 느끼게 합니다.
그리고 차기도에 밴 풋풋한 갯내음과 출렁이는 파도는 바로 이 섬을 찾아온 작은 흥분과 설레임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바라보아도 눈이 시리지 않는 차기도. 다가갈수록 차기도의 파도는 일렁이고 섬은 우리 가까이에서 춤을 춥니다. 차기도에 얽힌 중국 호종단과 한라산 500장군의 전설을 모른다면 제주 사람이 아니라고 합니다. 고려 예종 때 중국에서는 앞으로 제주도에서 유능한 인재가 나오리라는 관측이 떠돌았는데 이를 질투한 중국 조정에서 호종단이란 사람을 불러 제주도의 13여를 막아버리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마침내 제주도의 인맥, 지맥, 수맥을 모두 끊으려드는 호종단을 보다 못해 한라산의 500장군 중에 하나가 이곳 차기도로 달려와 호종단을 쳐부쉈다는 얘기. 그래서 호종단이 돌아가는 것을 막은 섬이란 뜻의 차기도라 이름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섬 너머로 펼쳐진 바다는 푸르다 못해 검은 빛까지 띄고 있지만 단 한 번이라도 차기도를 찾은 이들은 섬 구석구석에서 낚아올리는 차기도의 낭만에 그만 넋을 잃을 정도입니다. 네, 저렇게 펄떡펄떡 살아 숨쉬는 생선 비린내야말로 바로 싱싱한 제주 앞바다의 내음이요 풍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 섬들이 빚어내는 그 아름다움, 원색의 향은 아직도 가슴에 진하게 남아 있습니다. 어렵게 찾은 낙도의 뱃길 그대로 물러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주 삼방산 앞바다 형제섬 그리고 가파도 땅의 마지막 마라도까지 한번 가보는데 시와 함께 펼쳐지겠습니다. 삼방산 넘어 바다 위로 남실되는 형제섬은 두 개의 작은 돌섬입니다. 내 왕국이 별빛만큼 자그만 하다 해도 그냥 여기 몽고여 있겠다. 그러다 어느 날 바스러지리
바스라지는 나의 별 조각을 꼭 껴안고 외롭게 흘게 되리. 살을 깎는 비바람 눈보라로 가슴을 씻고 바스라지는 달콤함에 한 폭이 들풀이나 키워내리. 썩어가는 땅에 썩어 문드러지는 들풀이 되리. 바람을 뚫고 구름길을 열어 바다를 건너는 들풀꽃이 하나 날려 제주 바다를 건너가다 마음 풀리면 무인도에 내려 추나추동 바다 울음에 잠 못 이루는 바위 틈에서 남아 수평선과 작은 눈짓 주고받는 꽃 한 송이 피어나게 하리. 돌. 조그만 파도가 일어도 섬 전체가 덮여버릴 것처럼 낮고 길다랗게 펼쳐진 섬, 바로 화산도 가파도입니다. 봄 풍경을 그렸지요. 웬일인지 파란색에만 끌리는 나의 손, 파릇파릇 나온 싹이 아기 손 같아 그런가 봐. 할 수 없이 멀리 보이는 빨간 슬레이트 지붕에만 빨간 점을 찍었지요. 그림. 한반도의 땅끝 마침표는 이곳 마라도입니다. 마라도엔 따로 정해진 선착장이 없을 만큼 섬 전체가 둥그런 원형이며 마라도 남쪽 기슭은 바람과 파도에 섬 사방이 깎여 그냥 흘러내린 것 같은 바위며 해식불지대가 아주 다양한 풍경을 이룹니다. 파도에 씻기운 섬 전체가 거대한 함정인 마라도, 섬 한가운데 솟아있는 등대가 외롭지 않은 동화 속 작은 왕궁처럼 느껴집니다. 마라도 등대, 그 눈부신 빗줄기가 찾아내고 밝히는 대상은 무엇일까? 이제 저 상상의 뱃길 이어도를 향해 힘차게 너져 가고픈 제주 사람들의 희망을 들어봅니다.
이어도 사나 이어도가 어디에 쉬니 수평선 넘어 꿈길을 가자. 이승길과 자승길 사이 아침 햇동이 이마에 떠올리고 저녁 햇동이 품 안에 품어 노을길에 돛단배 한 척 이어도 가자. 한라산을 등에 지고 제주 바다와 마주 서보라. 수평선은 하늘 눈썹 밑으로 잠기어들고 새하늘 덤터올 내일을 열라. 이글대는 수평선이여 이글대는 가슴을 열라. 수평선 넘어 꿈길을 열라. 썰물 낙원 돛단배 한 척 이어 사나 이어도 사나 별빛 밝혀 노조 가자. 별빛 속으로 배저 가자. 이어도 제주 앞바다의 무수한 섬들 하나하나는 어느 것 하나 철의 고도여 버릴 수 없는 아주 귀중한 보배들입니다. 같이 숨쉬며 같이 이어져 갈 제주도의 소중한 관광 자원인 것들입니다. 앨범 한국백경, 오늘은 섬을 잇는 제주도의 색다른 정취를 여러분과 함께 맛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강토의 아름다운 것을 골라 가장 아름답게 조명해보는 앨범 한국백경. 오늘은 원시의 비경을 그대로 간직한 남한의 제1봉 제주도의 한라산 백록담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함께 말씀 나누어 주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성지대학의 이성규 교수 나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영화 감독이신 강대선 선생 자리 함께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나와주셔서. 한라산은 흔히들 그 제주도의 상징이다. 또 태고의 신비가 그대로 간직된 큰 산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데 두 분께서는 한라산을 보고 오신 소감이 어떤지 말씀 좀 해주실까요? 네. 네, 사실 그 한라산이라고 하는 것은 제주도 전체가 하나의 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육지의 사람들이 사실은 가기가 상당히 그 어려운 네. 곳인데 한 번 가게 되면은 대개 이제 봄이나 여름이나 가을 그 중에 하나를 가기 때문에 이 한라산의 사계를 본다고 하면 상당히 이제 어려운 건데 이번에 제가 한번 여기를 가보고 과거에도 그 여러 번 그 학문 조사차 네. 다녀왔는데 갈 때마다 새롭게 느끼는 그런 아주 신비하고 태고의 그 비밀을 전부 간직하고 있는 그런 아주 영산이라고 제가 네. 생각을 합니다. 강 감독께서는 촬영차 여러 번 다녀오셨죠? 그렇습니다. 네. 제가 그 외국 촬영팀을 그 여러 번 제가 안내한 적이 네.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도 관심을 굉장히 가지고 있던 게 동양에서 말하는 한국의 한라산의 백록담이라고 그러면은 그 유명한 힐만자로 예, 예. 연상할 정도의 그 신비로서 버금가는 네. 그런 환상적인 것이다. 이렇게들 그 외국 사람들이 다 말하고 있어요. 사실 뭐 제주도의 뭐 여행이라는 건 지쳐서가 아니라 여비 떨어져서 돌았을 정도로 참 그 망망대해를 끼고 그런 그 절경이라든가 또는 그 분위기 같은 것이 참 신비스럽죠. 네. 예, 그런데 그 원시의 한라산 직접 올라보지 않고서는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 계절의 변화 때문에 오는 기후 관계도 있겠습니다만 제 경험으로서는 그 72년도에도 한번 그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 촬영을 하려고 그 구름을 잡으려고 네. 했죠. 갔다가 나흘 동안 그 야숙을 하다가 실패를 해서 결국 설악산에 간 일도 있습니다. 네. 아주 그 기온이 묘해요 거기는. 그래서 아래에서 올라갈 때 맑은 등산복 입고 가다가도 중도에서부터 비도 맞는 수도 있고 좀 복잡하죠. 네. 네, 그러면은 먼저 이 하늘에서 이렇게 그 한라산의 위용을 우선 내려다 보면서 또 그리고 지금 전에도 그 말씀해 주신 그 변화무쌍한 한라산, 사계절의 변화무쌍한 그 한라산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섬 어느 곳에서 올려다봐도 다 볼 수 있는 그 거대한 한라산, 그것도 이렇게 앉아서 저희들은 사계절 변화하는 한라산을 한 번에 다 봤습니다. 네. 정말 장관이로군요. 네. 그 수련하고도 그 침묵한 시설을 이렇게 하면서 네. 내려다 보니까요. 그 정말 그 새삼스럽게 느끼고 있는 게 저런 아름다움과 신비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에 네. 대한 행복감마저 느끼네요. 무슨 뭐 새로운 촬영 의욕 같은 거 안 생기세요? 예, 사실 그래서 그런지 네. 모르지만 제주도에 사시는 분들은 이 한라산을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더라고요. 그 봉우리가 이제 크고 예. 푹푹찜하다 그래가지고 뭐 두무막이다. 예, 두무막. 두무막, 네. 두무악. 예, 두무막.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철쭉과 단풍이 뻘겋게 이제 한다 그래서 단산. 네, 예, 붉을 단자. 붉은 예. 예, 예. 그리고 이제 하늘 모양으로 이렇게 둥글게 보인다고 해가지고 그 원산 네. 이렇게 여러 가지를 부르는 그 재미있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네. 백록담만 해서도 재밌는 이야기가 있죠. 그 참 잘들 아시고 계시지만 그 선녀가 그 5월 복날의 목욕 예. 멱을 감고 왔다가 신선한테 들켜서 그만 깜짝 놀라서 하늘 올라갔는데 옥황상제께서 화가 나셔서 그 남은 신선을 하얀 노루 사슴으로 예, 예. 만들었다 해서 이제 백록담이나 예. 이런 전설이 흘러서 올해 이제 백록담으로 된 걸로 정설로 돼 있습니다. 네. 그 산에 가보시면은 꼭 느낄 수 있는 게요. 백록담에 올라가면은 정말 나쁜 짓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워낙 그 주변 환경과 그 신비 압도돼서 말이죠. 네, 네. 참 재밌는 곳이고. 네. 그만큼 그 영험스러운 분위기를 이제 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직접 그 백록담에 올라서 그 위용을 함께 보도록 하죠. 백록담에 올라 보겠습니다. 일출 장면을 잠시 봤는데 이제 저 구름 아닙니까? 이 한라산을 일컬어서 또 구름이 쉬어가는 곳, 구름의 쉼터라고도 그런다는군요. 네. 근데 이 한라산은 사실 해발이 1950m거든요. 네. 근데 이 밑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이 맑은 하늘인데 올라가는 중에 이제 그 구름이 확 낀다든가 네. 갑작스럽게 이게 뭐 비가 온다든가 하는 게 아주 잦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밑에서 보는 한라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측 불허죠. 지금 이제 해가 뜨면서 그 그림자가 이렇게 찌는 것 아닙니까? 네. 저런 경우를 보기가 힘들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뭐 몇 번을 가도 그 일출을 본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그게 어려운 거고 또 대개는 그 구름이 많이 껴 있기 네. 때문에 뭐 저런 장면은 사실 뭐 어려운 걸 보는 거죠. 1년 평균 뭐 33일밖에 맑은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강 감독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나흘을 기다려도 촬영을 네, 못 하셨다고. 촬영 못했어요. 네. 저그 길만자로 갔지 않습니까? 대단히 환상적이고. 이렇게 보니까 왜 거기만 구름이 걸려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기류 탓이 아니겠냐 이렇게 봤는데요. 네. 예, 그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제주도라고 하는 그 특수한 지역에 그 높은 봉우리니까 거기가 그 대개 저희들이 얘기할 때 해발 고도 100m 올라가는 데 따라서 기온이 0.5도씩 낮아지는 네. 이제 그런 그 자연 현상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저 높은 곳에 지금 한참 철쭉인데요. 네. 지금 저 철쭉은 우리나라 전체적인 거를 볼 때는 남쪽에서부터 이제 북쪽으로 피어 올라오거든요. 네. 네, 아시겠습니다만 그 벚꽃이 남쪽에서부터 북으로 올라오는 거와 네. 마찬가지인데 저게 중턱쯤 될 거예요. 아마 한 400꽃이 정도 되는데 네. 거기를 저희들은 그 관목림대라고 그러죠. 키가 작은 그런 나무들이 많이 사는 곳인데
아주 밀생이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철쭉은 바로 이제 그 중턱에서 피는데 5월 아마 중순경이 만개가 될 겁니다. 아주 장관이죠. 정말 일러서 기암 절벽 아닙니까? 저 어렸을 때 그 물가에서 아이들이 그 물 젖은 모래를 이렇게 한 움큼 쥐어서 손에서 이렇게 흘려보내지 않습니까? 그럼 그 기기묘묘한 형상들이 생기는데 마치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것 같은 기암 절벽입니다. 한라산을 배경으로 해서 찍은 사진이 있습니까? 많이 있죠. 영화. 예, 네. 맞습니다. 그 국내에서도 많고 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외국 사람들이 오면은 반드시 꼭 찾곤 해요. 네. 여기 이제 설악 같은 거. 예. 이 설악 같은 것은 이제 아버지의 산이라고 그러면은 한라산은 어머니의 산이라고도 일컬어죠. 네. 따뜻하고 온화하면서도 뭔가 그 신비에 쌓이고 이런 환상적인 것이 아주 뚜렷하다고 해서 외국의 촬영팀들이 뭐 여간 찾고 오질 않습니다. 고사목이죠? 예, 저게 고사목지대인데 저 구상나무입니다. 네. 그리고 제주도에는 침엽수로서 그 구상나무대가 아주 잘 발달되어 있는데 저게 이제 그 풍상에 뭐 짓겠다고 할까요? 그런 생태적으로는 여러 가지 그 원인이 있습니다만은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죽어가지고 네. 오랜 그 비바람에 껍질이 벗겨져가지고 저렇게 네. 됐는데 저 죽어서도 굉장히 그 어떤 그 오래. 심해 네. 그런 거하고 오래 갑니다. 네. 예. 이쪽 저쪽 어디서 보거나 참 그 네. 신비스럽다 하는 느낌밖에 들질 않는군요. 고사목 다 이게 우리 역사가 아주 깊은. 네. 아마 그 한라산을 다녀보신 분들은 나름대로 다 자기가 뭐 이렇게 보고서 느끼는 네. 감각이 다 다를 겁니다. 가만히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저게 그 백록담에 살고 있는 개구리 소리인데요. 개구리요? 네, 그 개구리가 있죠. 그런데 네. 뭐 저희가 1950m 그 정상보다 조금 낮으니까 아마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제일 높은 곳에 서식하는 개구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겠네요. 커피 들으니까 뭐 새소리 같기도 글쎄요. 하고 가마귀 네. 같기도 한데. 네, 뭐 그래서 그런지 저 개구리 울음도 오히려 신비스럽게 들리는군요. 그 한라산 그 정상쯤 되면은 그 식물이나 동물의 그 생태계도 좀 달라집니까? 예, 달라지죠. 그 특히 그 식물 쪽으로 보면은 이 제주도가 그 열대, 온대, 한대 이 네. 3대의 식물을 다 포함하고 있는 아주 그 식물학적으로는 상당히 그 아주 좋은 그런 연구 대상이 되는 네. 지역입니다. 그리고 제주도에서 자생하고 있는 식물종이 지금까지 네. 한 1800종 네. 그 중에 특산 식물만 한 300여 종이 됩니다. 네, 지금 화면은 그 백록담 한 복판에 서서 카메라를 360도로 돌려서 한번 촬영을 해본 것입니다. 아마 한라산을 수없이 오르신 분들도 저런 장면은 처음이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예, 저기 촬영 못해요. 못 들어가는데. 아, 그럽니까? 여기 들어가서 예. 300도 잡았네요.
나귀 한 마리가 저 묘한 바위 끝에 서는지 모르겠습니다. 1년에 평균 33일밖에 맑은 날씨를 볼 수 없다는 그 백록담에서 그 파란 하늘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또 백록담 한복판에서 360도를 휘전하면서 그 주위 경관을 보았습니다. 이것도 큰 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참 저 태거의 신비 말로는 형용하기가 어려운 말씀. 네, 누가 일러서 그 제주도를 조국의 남쪽 창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봄이 제일 먼저 오고 또 겨울이 맨 나중에 온다 해서 늘 따뜻한 곳이라 하는 뜻이겠는데 지금 한라산 주로 그 백록담을 중심으로 해서 봤습니다마는 아까 강 감독 말씀대로 그저 신비할 따름입니다. 네, 이렇게 좋은 산을 두고 우리가 굳이 외국의 경치를 따질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역시 그 제주도는 그 대서사시라고 할까요? 네. 그 한라산을 감싸오던 그 이 운해라든가 네. 그리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거기에 그 갖가지 식물들, 꽃들, 철 따라 피는 그런 그 곳이 아주 그 참 아름다운 그 경관을 이루고 있어서 언제 봐도 사람의 그 마음을 끄는 그런 아주 영상이라고 이렇게 네.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아주 환상적인 산이죠. 네. 예, 얼핏 보면은 별 모양이 없어 보이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아주 환상적인 산입니다. 네. 그래서 그 이 교수님도 늘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 구름과 하늘 그리고 망망대해 바다 네. 이 조화가 말이죠. 정말 그 현지에서 보지 않으면은 그걸 느낄 수가 없을 정도로 아주 신비스러워요. 네. 그 저희들은 지금 한라산 중에서도 이제 백록담만을 중심으로 해서 본 것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다음 기회 있는 대로 또 이제 한라산을 보여드리겠는데 이 사실은 또 한라산의 그 운해에 덮인 한라산 이것이 또 장관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번에는 그 운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름 속에 산다. 좀 채 얼굴을 내놓지 않는다. 176cm의 내 키에도 보이고 걸리는 게 하도 많이 자주 눈을 감아야 하는데, 아무리 너그러운 한라산이기로 1950m에 기다리고 보면 때론 지치도록 안고 와 자주 구름으로 낯을 가릴 수밖에. 지금 나는 산비 흩뿌리는 속을 한라산에 오르고 있다. 속밭 꽝꽝나무 벌판을 지나 진달래 벌판을 지나 고상나무 벌판을 지나 자작나무, 전나무, 하얀 종로 앙상한 시로미 벌판에서 심한 갈증에 시로미 열매를 찾는 1950m 정상에 난 서 있다. 백록담으로 내려가는 비탈에서 떼소를 만났다. 송아지도 일수 어미소 옆에서 산비 속에 풀을 뜯고 있었다. 여기선 소들도 백록담물을 마시고 고산식물을 먹고 산다. 나비 한 마리 옴낮 없고 휘파람 새에도 울지 않는 태고 속, 빗발을 몰고 가는 바람에 구름도 백록담에 내려앉는다. 물안개 자욱한 백록담에 손을 씻는 8월 한낮이 으시시 치웁다. 이젠 섣불리 악수할 수 없는 손을 자랑하리라. 나도 이대로 한라산 백록담 구름에 묻혀 마소랑 꽃이랑 오래도록 살고파. 까마득 하산을 잊어버리라. 최고의 신비를 그대로 간직한 이 한라산이라고 저희들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 운해에 밀려서 보였다 감추었다 하는 그 한라산 정상을 보니까 그저 숙연해지 따름입니다. 마치 뭐랄까요, 선녀가 가문 치마폭 네. 속에 들어베일 듯 안 베일 듯 내놓을 듯 안 내놓을 듯 하는 그런 그 신비마저 느끼네요. 그렇습니다. 이 한라산은 특히 우리나라 산 중에서도 그 자태가 아주 그 이렇게 능선이 쫙 깔려 있어서 네. 이 겉에서 이렇게 밑에서 보면은 뭐 이렇게 뭐 악산이냐 이렇게 얘기를 안 할 정도로 아주 마치 그 암탉이 그 알을 품고 있는 그런 형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근데 실제로 이제 그 깊숙이 들어가 보면은 뭐 기암절벽, 그다음에 그 여러 가지 그 이름 모를 꽃들, 예. 그다음에 백록담 정상에 올라가서 그 구름 바다에 쌓이는 그런 거, 또 그리고 뭐 이 아까도 그 사진에 나왔습니다만 그 분화구에 있는 그 물, 네. 이런 게 전부가 이 신선 세계가 그런 게 아닌가. 네. 인간이 아무리 뭐 그 잘난 체 해도 거기 가면은 모든 게 다 깨끗해지고, 그래서 그 항상 뭐 이 자연의 신비라고 하는 것이 그렇죠. 우리 인간을 압도한다 하고는 그런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이 한라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은 그저 쉽게 아름답다, 장관이다 하는 말을 많이 쓰고 아주 자주 쓰는데, 진정한 의미의 아름다운 장관, 오늘 비로소 본 것 같은 생각이 드는군요.
참 저 촬영하기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네, 역시 네. 전문가이시니까 이제 그런 걸 아 힘들어요. 네. 잘 잡았어요. 그거 하면 저 색깔하며. 네. 어떻게 저런 것을 보고 또 저런 것에 올라서 우리 사람이 가볍게 지으시려고 행동할 수 있을까 하는 그 위압감마저 느끼게 됩니다. 완전히 종합 예술품이죠. 네. 예, 뭐 저는 자꾸 직업이 그래서 예, 영화와 예. 관련시켜서 네. 말씀드리 죄송합니다만 그 완전 무게란 종합 세트장인 것 같은 네. 무슨 생각도 해보고 그러면서도 쉽게 가서 촬영이 안 되는 곳 아닙니까? 잘 안 됩니다. 예. 네, 안 되고 아주 힘이 들어요. 네. 그리고 그 했던 거 일출 네, 이런 것들이 어려워서 그 광선 조건들이 잘 배합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아주 힘이 들죠. 네. 그런 점이 어려운 점인데 뭐 화면에서 보니까 뭐 아주 고생들 많이 했네요. 보시는 분들은 쉽게 보시려니 예. 모르겠습니다만 실제 저 포촉 해내기가 예. 대단히 어려운 장면들을 잘 찾아냈고 이 교수께서는 그 식물 네. 생태학 때문에 가서 뭐 고생을 안 하십니까? 그 제가 제일 처음에 갔을 때가 1960년대 네. 그때는 뭐 그 횡단도로도 없고 예. 그 이제 그 안내인 앞에 세우고 그 나침판하고 그 오만문지 일지도죠. 네. 그걸 해가지고 찾아 올라가고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만 그때는 지금보다는 더 오히려 네. 사람이 인적이 드무니까 아주 그 뭐 엄숙하다고 할까요? 밤에 그 개미 등에 그 옛날 산장이 없었는데 네. 지금 산장이 하나 생겼어요. 물이 거기밖에 없습니다. 네. 이쪽 올라가면은 탐나 계곡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는 계곡이지 그, 네. 그 물이 흐르진 않아요. 네. 비 올 때 이외에는. 근데 물 못 먹어서 고생한 그런 아주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또 한번 가보고 또 지난번에도 갔었습니다만 아주 이번엔 또 다른 그런 면에서 아주 이 한라산의 아름다움을 만끽했습니다. 예, 하여간 수많은 그 동양화 작품을 한 자리에서 한꺼번에 감상한 그런 느낌입니다. 오늘 두 분 선생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앨범 한국백기영은 이 제주도 한라산의 백록담을 여러분께 보여드렸습니다. 예,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이 구비구비 섬진강물을 따라서 그 계절을 한껏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